최근에 그런 고민,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저는 한동안 영화를 계속 못 봤는데 제가 어떤 영화부터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많은 분들이 답할 거냐면은 보고 싶은 것부터 봐라. 본 다음에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지. 근데 책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끌리는 것. 사실 표지에서부터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표지나 제목이나 어떤 비합리적인 것들. 실제 책과 내용에서 연결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취향에서부터 끌리는 것부터 읽으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화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화를 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닌 것처럼 책들 중에서도 끌리는 것부터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의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류가 외계인과 조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대한 UFO가 와가지고 외계인들과 만나게 됐어요. 외계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에서 대표 몇 명을 뽑아놔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서 우리 별로 돌아가가지고 한 5년 정도 여행을 시킨 다음에 많은 것들을 전수해 준 다음에 돌려보내겠다. 제가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5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여행부터 할 겁니다. 관광부터 하겠죠. 아, 이 별 좋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분명히 외계인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도서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정보가 집결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테니까.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 것인가? 저는 당연히 아무 책부터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걸 먼저 조사할 겁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많은 외계인들이 읽었었던 책, 그리고 많은 외계인들이 사랑받는 책,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책들부터 선정해서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지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읽고 종합해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8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외계 여행을 5년 동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80년 정도 인간으로 살게 돼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8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여행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별에 온 거죠. 제한되어 있는 이 8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고르시겠어요? 아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것부터 골라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책, 고전의 발열에 오른 책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책들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여행을 하는 동안의 추억들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책이 정말로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실제로 있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나한테 많은 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맞는 영화가 있고 나한테 맞는 음악이 당연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갱스터 랩이 좋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갱스터 랩을 추천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걸 이제 취미를 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화나 음악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책을 최대한 빌려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자기와 잘 맞는 책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빌려서 무수히 많은 책들 중에서 잘 읽히는 책, 내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술술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신과 잘 맞는 책이니까 그것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다양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좋아하는 책을 찾는 방식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책들을 읽는 것들이 저를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내가 만났을 때 너무나 불편한 책들이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굳이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책들이 사실 지금의 책들이었어요. 어떤 동양이나 인도에서부터 기원하는 책들, 그런 건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철학과를 나왔으니까 과학과 관련된 책들도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종교인이 아니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책들이나 불편한 책들은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불편한 것인가? 내가 어떤 책을 선정했을 때 그게 왜 불편하냐면은 그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쉽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좋은 정보들 안에서 정보를 더 캐려고 노력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은 정보는 너무 많고 우리는 시간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못 보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미 분류해버린 좋지 않은 정보다라고 분류해버린 것들에 더 많은 보석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책은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인문학이 불편할 거고, 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유물론과 관련된 책들이 불편할 거고, 자기만의 불편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만나는 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불편한 책들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어떤 건지를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책들을 따라 읽으면서 독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편한 책들을 읽었던 것도 사실은 제가 그게 좋았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선정하는 방식을 만들어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에서 소개팅에 이르기까지, 직장 고민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주제를 다루는 40개의 물음과 답변. 성장 문답.